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 영어과 대표교수 해더진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6월 5일에 치러진 2021년도 지방직 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영어 A책형에 대한 총평과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일단은 이 지방직 시험까지 달려오시느라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수험생들에게 일단은 격려의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또 이제 면접을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또 2022년도 수험을 대비하셔야 되는 그런 N수생분들, 그리고 또 새롭게 대한민국 공무원이 돼보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수험생으로서의 첫 발을 디디는 그런 수험생분들 모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내년도에는 꼭 이루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총평과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총평을 듣고 이 해설 강의를 듣는 것이 뭐가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올해 치러졌던 그런 시험들을 우리가 한번 또 유형이라던가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런 난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가늠해 봄으로써 사실은 앞으로 다가올 그런 더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항상 해마다 이 총평 해설 강의 조회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또 열심히 챙겨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초보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의를 들었을 때 좀 내용이 좀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들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쪽으로 포커스를 잡아서 나아가야 할지를 확실하게 또 잡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올해 치러진 이 지방직 시험에 대한 각 문항 분석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일단은 어휘 표현 관련해서는 총 7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동의어 빈칸 이런 것들 속에서 4문항이 나오고 생활영어 2문항 이렇게 해서 6문항 정도가 배치가 되는데 6문항 정도가 배치가 되는데 올해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어휘 문제가 5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통 10문항이 출제되고 있는 독해에서 9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이것은 작년도죠. 2020년도에도 지방직 시험이 이런 문제 패턴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울 건 없지만 어쨌든 다른 시험이라던가 이전의 시험 어떤 그런 문제 구성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4문항이 변함없이 출제가 되면서 우리말에 대한 영장문, 그 다음에 영장문에 대한 어법성 판단 각 2문항으로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밑줄친 부분에 대한 어법성 판단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간에 문법을 잘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형이 무슨 상관이 있냐 싶겠지만 어쨌든 간에 또 올해는 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그런 패턴으로 또 출제가 더 됐다라는 부분 눈여겨보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항 분석 간단하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셨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출제 경향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죠. 자, 첫 번째는 난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평이한 난도로 출제가 되었고요. 2020년과 대비했었을 때 유사한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평이한 난도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사실 강사들이 말할 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수험생들 개별적으로는 저는 좀 어려웠어요. 뭐 국가직 대비 어려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딱 들여다봤었을 때 물론 수험생들이 약간 혼동할 만한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예, 있긴 있고 또 그다음에 어휘 문제 같은 경우도 좀 빈칸 어휘 같은 경우가 전체적인 그 예문의 맥락을 좀 살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조금 수험생들이 신경을 더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난도 자체는 작년도 대비 평이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을 우리가 영역별로 볼 건데요. 일단 어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기본적인 그런 어휘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좀 약간 까다로운데 이거는 정말 이거는 알면 맞는 거고 모르면 틀리는 건데 이런 식의 문제가 이번 지방직에서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계속해서 꾸준히 암기를 해오셨던 분들, 그 다음에 거기 암기한 내용에 맞춰서 열심히 또 문제를 풀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움 없이 어휘를 잘 맞추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독특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동사라던가 오형식 준동사 등 정말로 기본 구조에 충실한 문제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항 같은 경우는 야, 출제 교수가 오형식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특정 형식에 굉장히 치우쳐서 한 문항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난도가 높은 것으로 우리가 많이 평가를 하는 관계사라던가 가정법 등, 그다음에 또 지역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대거 빠지게 되면서 사실 좀 기본 구조에 충실하게 학습하신 수험생분들은 아마 좀 덕을 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는 변함없는 유형 구성, 그다음에 흐름에 집중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됐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예, 아홉 문항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해에서 또 아무래도 시간을 잡아먹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수월한 부분이 없지 않았겠죠. 그래서 문항수는 9문항으로 작년과 동일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최근에 출제 기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에는 좀 약간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지문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환경이라던가 심리학,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또 우리가 뭐 어떤 경제 관련, 사회 관련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지문의 내용으로 언급됐던 점들도 한번 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상세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쉬운 문제들은 가볍게 넘어가고 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아주 차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바로 동의어니까 정답 체킹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gratification 하게 되면은 이건 우리가 만족이란 뜻이었죠. 예, 정답은 바로 4번 satisfaction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liveliness 하면은 어떤 활기참, 생기 이 정도 의미가 있었고, confidence 자신감, tranquility 하게 되면은 어떤 차분함, 고요함 이 정도 의미가 되겠네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갈 건데, 자,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맥락을 잘 살피실 필요가 있는데,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Globalization leads more countries to open their markets. 이렇게 나왔는데, 자, 세계화가 주어네요. 세계화는 더 많은 나라들이 그들의 시장들을 개방하도록 이끕니다. 예, 일단 세계화가 하는 역할이 나왔고요. 자, allowing them. 자, 근데 더 많은 나라들이 to trade goods and services freely 이렇게 났는데 아주 자유롭게 재화와 용역들을 거래하도록 허락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가격에 at a lower cost 하니까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계화에 따른 그런 결과물이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요. 좀 더 커다란 모모를 가지고 좀 더 낮은 가격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 빈칸까지 포함한 내용이 긍정적인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번의 extinction 하면 멸종이었고 depression 하면은 어떤 침체, 우울 이 정도 의미로서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caution 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의 이 정도 의미가 되는 건데 문맥상 들어맞지 않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은 효율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정답 3번의 efficiency. 예,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사뭇 어휘 문제가 아니라 독해 문제인 줄 굉장히 좀 길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맥락을 전후 맥락을 따져야 된다는 면에서 조금 약간 어렵다, 골치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어휘 문제, 특히 빈칸은 컨텍스트, 맥락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내가 놓치는 단어들이 있을지라도 흐름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좀 빼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답은 충분히 좁혀 볼 수 있을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은 뭐 내용은 첫 문장부터는 읽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보죠. We're familiar with the cost of burnout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우리는 burnout에 대한 어떤 그런 희생, 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energy, motivation, productivity, engagement, and commitment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언급한 뭐 에너지, 동기부여, 생산성 이런 것들은 다 긍정적인 표현들입니다. 근데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되느냐? can all take hit 하는데 take it 하게 되면 타격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격을 받을 수 있다. at work,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at home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burnout에 대한 어떤 희생, 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안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해서 약간 부정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burnout에 대한.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해보죠. 그리고 자, 그런 것들의 그런 많은 부분들은 fairly intuitive 했는데 자, 꽤 우리가 좀 직관적인데요. 자, 뒤에 이제 바로 보시면은 블라블라에 대한 많은 부분들은 직관적이다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명령문 형태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어드바이스? 지침들을 주고 있는 거죠.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regularly unplug인데 플러그는 플러그 전원을 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플러그는 전원을 뽑는 거니까 정규적으로 플러그를 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계속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좀 한 번씩은 이렇게 릴렉스하라는 얘기죠. 하나 더 볼까요? Reduce unnecessary meetings 하니까 불필요한 만남들 줄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burnout 상태가 될 수 있으니 블라블라의 많은 부분들은 직관적인데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 뭐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burnout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우리가 찾아주시는 건데요. 1번에 fixes 하게 되면 이건 우리가 고치는 거죠. 해결책이란 뜻입니다. 해결책의 많은 부분들은 직관적인데 일단은 우리가 플러그 빼버리고 불필요한 미팅 자제해 주시고 너무 괜찮은 거죠. 1번 매력이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damages라던가 prizes 어떤 상이라던가 complication 하게 되면 이거는 복잡함 내지는 우리가 의학 용어로는 합병증 요 정도 의미가 있는데 여기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뒤에 빈칸에 이어진 내용을 통해서는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면을 봤었을 때 1번 요걸 정답을 해주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도 같은 패턴의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 4번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동사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1번을 잠깐 보시면은 fall on인데, fall on은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래서 그냥 뭐뭐가 되다. 뭐뭐한 상태로 되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어딘가에 대해서 뭔가 확 떨어져. 습격하다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call for가 등장을 했는데 이건 우리가 요청하다, 요구하다. 정말 많이 외웠던 그런 단어들 중에 하나고 3번에 pick-up 하게 되면 이거는 다 아시죠? 딱 집어들다, 잡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turn down 하면은 turn down, 거부하다, 거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 가지고 한번 또 우리가 맥락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해보죠. 자, 내용을 보시면은 The government is seeking ways to soothe salaried workers over their increased tax burdens 이렇게 났는데요. 자, 여러분들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정부가 지금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근데 어떤 방법을 찾고 있냐면은 수도하면 진정시키다라는 뜻이니까 이런 월급쟁이들을 좀 진정시키려고 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근데 뭐에 대해서? 자, 늘어난 어떤 그런 세금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arising from a new tax settlement system 하니까 새로운 그런 텍스, 어떤 그런 세제 그런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로부터 발생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새로운 어떤 그런 세금 제도를 발생을 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월급쟁이들이 불만이 많은 거야. 그래서 그걸 진정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보죠. During his meetings with the presidential aides last Monday 했는데 자, 어떤 그런 보좌진들과의 그런 미팅 동안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보시면 대통령이 보좌진하고 미팅을 하는데 그 동안에 the president blank those present to open up more communication channels with the public 이렇게 나왔는데 자, those present 했는데 참석한 사람들에게 블라블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참석한 사람들이 뭐 하도록 to open up more communication channels 하니까 일반 대중과의 어떤 그런 소통 채널이죠. 더 많은 소통 채널들을 한번 열어봐라. 이렇게 하라고 대통령이 뭐를 했겠냐라는 거죠. 회의에서. 당연히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뜻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가장 적절한 정답은 이번에 call for 요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 보죠. 5번은 그냥 바로 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apprehend 하게 되면은 정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였어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해하다라는 뜻으로도 쓰고 두 번째로는 체포하다라는 뜻으로도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염려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사실 다른 그런 의미 동의어들은 나와 있지 않고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또 우리가 문맥상도 그렇고 우리가 정답도 그렇게 나올 건데 여러분들 encompass 하게 되면 이건 우리가 포함하다, 포괄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intrude 하면 우리가 침입하다, inspect 하게 되면 우리가 조사하다라는 뜻이었으니까 정답은 grasp인데 grasp 하게 되면 우리가 잡다라는 뜻이 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뭔가를 잡다, 캐치하고 같은 의미인데 grasp라든가 catch라든가 이런 애들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알아차리고. 그래서 여기서는 문맥상 가장 가까운 정답은 4번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법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곳을 고르시오 이렇게 놨는데 뭐 나머지 세 개는 다 맞는 거니까요. 자, 잘못된 거 그 하나를 찾아보도록 해보죠. 그의 소설들은 읽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보시면은 His novels are hard. 여기서 문장이 마무리가 됐는데 자, 읽기 어렵다라고 했으니 to read가 형용사 hard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정도로 적절하게 표현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거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동명사 관용 표현입니다. It is no use ing가 나왔는데 사실 이 use 대신에 굿이라는 이 표현을 써도 동일한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it is no use ing, it is no good ing 하게 되면 뭐뭐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동명사 관용 표현으로서 아주 적절하게 왔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깨알같이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try to 동사 원형하면은 뭐뭐 하고자 노력하다, 애쓰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우리말하고 아주 찰떡같이 맞는 그런 영장문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해보죠. 나의 집은 5년마다 페인트 칠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주어가 나의 집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페인트라는 것은 페인트 칠이 되어지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수동태로서 우리가 수라던가 시제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수동태로 올바르게 표현이 되었고 사실은 출제 교수가 의도한 바는 뒷부분에 있었습니다. 바로 5년마다 5년에 한 번이라는 표현이었는데 여러분들 every 다음에 이렇게 기수로 쓰는 방법이 있었었고 또 우리가 서수, 순서를 나타내는 방법으로도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every는 공통으로 써주시되 이렇게 5가 나오면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2 이상부터 뒤에 나오는 명사는 복수 명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5 years가 맞고 같은 동일한 표현으로 또 쓴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순서를 나타내는 fifth 이렇게 나왔을 때는 fifth 바로 다음에는 5번째 해 정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단수 명사인 year로 맞춰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잘못 옮긴 거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해보죠. 내가 출근할 때 한 가족이 위층에 이사 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나는데 자, 지금 전체적으로 시점이 과거로 시질친 잘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as I ran out for work 그래서 자, 내가 일하러 나갔을 때니까 출근할 때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절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주어가 나왔다, 동사가 나왔다,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준동사 자리인데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오형식 구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saw라고 하는 이 동사는 소위 말해서 지각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지각 동사가 나왔을 때 목적어, 목적보, 호응하는 이 자리는 사실은 move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사하다 뭐 이 정도 의미의 우리가 자동사로 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가족이 이사한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수동으로 쓸 수 없는 표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 지각 동사가 나왔을 때는 이 자리 호응하는 목적 보호로서는 동사 원형 내지는 진행의 느낌을 좀 살려주고 싶을 때는 뭐 현재 분사 정도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moved, 얘가 과거이면 더 큰일이고 굳이 과거 분사로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moved 대신에 뭐로 바꿔야 될까? 동사 원형 move 정도로 바꿔주셔야 올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자,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거 또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번 경찰 당국은 자신의 이웃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 여성을 체포하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자, 제가 아까 살짝 오형식에 좀 집착하셨다. 이번 출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되게 오형식 문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the police authorities가 나왔고요. head라고 하는 사역동사에 이어서 목적어 the woman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성이 체포가 되어지는 상태가 된 거죠. 여기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목적 보호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목적어와 목적보호 관계가 능동 관계라기보다는 여성이 체포되어지는 거예요. 수동 관계입니다. 이럴 때는 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수동의 과거 분사를 써주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가 올바른 영장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해보죠. 네가 내는 소음 때문에 내 집중력을 잃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났는데 자, 부정명령문 don't 더하기 let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말이죠. 자, 이 let 같은 경우는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목적어와 목적보호 관계가 수동일 때는 단순 PP 내지는 to be PP 이런 형태를 쓰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 distracted라고 하는 이 distract는 원래는 타동사로서 산만하게 하다, 흐트러트리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내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by the noise you make 당신이 만들어내는 그 소음에 의해서
흩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집중력이. 그러니까 주의가 산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대답해보죠.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네, 의미적으로 수동 관계입니다.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가 단순 PP라던가 2BPP 안 된다 그랬어요. 누가 와야 돼? 그렇죠. BPP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형 부정사의 수동 구조인 우리가 BPP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다가 be distracted 이렇게 바꿔주셔야 올바른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보죠. 가능한 한 빨리 제가 결과를 알도록 해주세요. 자, 역시 이제 우리가 사역동사 let이 나왔고 미 목적어 나오고 자, 보시면 목적어하고 목적보호 관계가 능동 관계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뭐 동사 원형으로 우리가 목적보호 쓰는 거 다 알고 계시죠. As soon as possible, ASAP이라고 하죠.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영작이고요. 자, 4번 보죠. 그는 학생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금을 기부할 것을 부탁하도록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또 역시 head라고 하는 사역동사가 나왔습니다.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자, 다시 또 준동사가 등장을 했는데 준동사 두 개가 병치 구조를 이루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 let, make, have 사역동사가 나오게 되면 호응하는 목적보호로는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오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학생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리고 요구하도록 그들이 뭐 하더라고? to donate money. 자, 돈을 기부하라고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 자체가 사실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인데 뭐 그래도 ask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또 여기다가 새끼 목적어를 다시 또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끼 목적어로 댐이 나왔고 또 호응하는 오형식 구조네요. 새끼 목적 보호로서 to donate 투부정사가 온 것도 올바른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답은 일단 2번인데 2번인데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오형식 구조는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나오는 구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몰빵이 되는 것도 되게 좀 오랜만인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구조고 독해할 때도 되게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장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형식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특히나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2번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어법상 올바른 문장 이것도 찾아보도록 해보죠. 자, 1번 My sweet-natured daughter suddenly became unpredictably 이렇게 났는데 자, became 과거동사죠. become이 과거동사인데 요거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불완전해. 그래서 뒤에 보호가 와야 되는 건데 우리가 보호로 ly가 붙은 이런 부사를 쓸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부사는 보호로 올 수가 없어요. 주격보든 오형식의 목적보든. 그래서 여기는 형용사 내지는 필요하면은 보호 정도로 우리가 명사 정도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바꿔야 될까? unpredictable, BLE 이렇게 끝내야지 이제 형용사형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2번 보죠. She attempted a new method. 그녀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needless to say 했는데 자, 말할 필요도 없이는 우리가 투부정사의 그런 독립부정사 표현이었죠. 수거 같은 표현 중에 하나였는데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런 관용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attempted라고 하는 과거동사 나왔고 and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거동사가 적절하게 이어졌어요. 그래서 시제일치 올바른 문장 구조니까 정답은 우리가 올바른 거 2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도 우리가 동명사 관용 표현 열심히 외웠던 애들 중에 하나예요. 자, upon은 전치사기 때문에 절대로 arrived 과거여도 문제고 pp여도 문제다. 요런 애들은 절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upon이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라던가 대명사라던가 준동사에서는 반드시 동명사 형태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arrived가 아니라 뭐로 와야 될까? 그렇죠. arriving 이렇게 와야지 맞는 구조가 되겠고 참고로 upon 대신에 on을 써도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뭐 하자마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 다음에 뭐 뒤에는 괜찮아요. take advantage of 하면은 이용하다 뭐 이 정도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좀 세밀한 부분이긴 한데 이 수식 관계를 말씀드릴 때 참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advantage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것 자체는 명사기 때문에 뭐 충분하게 완전히 이용을 하다라는 뜻으로 take full advantage of가 나는데 완전히 충분히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선생님 fully ly 붙여서 뒤에 y 붙여서 부사로 하면 안 되나요? 동사를 꾸며주는 느낌이고 우리말 해석으로도 fully가 맞는 것 같고 근데
영어 문장 구조 자체를 놓고 봤었을 때는 어드밴티지라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형용사가 이렇게 꾸며주는 게 맞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랑 수업을 계속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부분을 좀 약간 집착해서 좀 이제 영어식의 그런 패턴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설명 많이 드렸었는데 또 이렇게 나오기도 했네요. 그래서 앞에서 다행히 이제 우리가 바로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여지는 있었지만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보죠. 4번은 여러분들 이거 말하면 입 아파. 진짜 많이 강조하는 거고 이거 틀리면은 내 제자 아닌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런 구조예요. 투부정사가 있는데 형용사도 있고 부사 인어프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순서다. 그래서 형용사, 인어프, 투부정사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felt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인 comfortable이 먼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enough하고 comfortable 이 두 개를 바꿔서 써주셔야 올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법상 올바른 거는 정답 2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9번 독해 문제로 넘어가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모든 전문을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첨부해드린 상세 해설 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가 정답을 이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제목 찾기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목을 찾을 때는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핵심어를 좀 찾아내야 된다. 집중해 주시고 그 핵심어에 대해서 필자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내용을 전개하는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그 전개했던 흐름이 뒤집어지고 꺾이는 부분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 시험지를 잠깐 보시면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쯤에 thus라고 하면서 따라서 하면서 앞의 내용을 정리해 주는 부분이 살짝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해주는 부분 이후 내용을 좀 우리가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럼 우리가 핵심어, 흐름 잡아보면서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The definition of a turn casts the digital turn as an analytical strategy which enables us to focus on the role of digitalization within social reality. 사실 여기까지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 확 들어갔어요. 일단 뭐가 나냐면 tur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환이란 뜻이죠. 전환의 정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환의 정의는 디지털 turn, 요즘 시대를 대변하는 표현인 거죠. 디지털 전환이에요. 디지털 전환을 as an analytical strategy 하니까 말 그대로 전략적인, 분석적인 그런 전략으로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에 대한 정의는 요즘에 이루어지는 거죠. 디지털 turn이라고 하는 거, 디지털 전환을 어떤 분석적인 전략으로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분석적인 전략, 이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자, 우리로 하여금 focus on, 집중을 하게 만들어줘요. 이런 분석적 전략이. 근데 뭐에 집중을 하냐면은 자, 보시면은 사회적인 현실 속에서의 디지털리제이션 하니까 디지털화의 역할, 요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turn이라는 단어라는 정의. 그 다음에 디지털 turn 이런 것들은 이 사회적인 실체, 현실에서의 이런 디지털화의 역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중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핵심어들이 좀 눈에 보이시죠? 디지털 turn이라던가 social reality, digitalization 이런 단어들이에요. 자, 그 다음 내용 보죠. As an analytical perspective 이렇게 놨는데 자, 이런 분석적인 그런 관점으로서 자, 핵심어 다시 또 등장합니다. 디지털 turn 이런 디지털 전환은 makes it possible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뭐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냐면은 to analyze and discuss the societal meaning of digitalization 하니까 디지털화의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의미를 분석도 해주고 토의도 하는 거 이걸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로의 전환이 이런 디지털화의 사회적인 의미, social reality, societal meaning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분석하고 토의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thus 따라서 이 digital turn이라는 용어는 signifies an analytical approach 이렇게 놨는데 이런 어떤 분석적인 접근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나타내 준다라는 거죠. 분석적인 접근을 보여줘요. 근데 어떤 분석적인 접근이냐? 자, 관계대명사절 수식해주고 있는데 centers on입니다. focus on하고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냐? The role of digitalization within a society. Within a society. 한 사회 내에서의 디지털화의 역할에 집중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사실 social reality나
a society나 같은 맥락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조건절하면서 이런 어떤 언어적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언어적 전환에 대해서 이런저런 썰을 풀지만 언어적 전환이 이런 거 반면에 디지털 턴은 여기 다시 또 디지털 턴이 다시 등장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is based on 뭐를 기반으로 하냐면 assumption 어떤 그런 가정, 추측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죠. 근데 또 나와요. 어떤 가정을 기반으로 하냐면 social reality 또 나오고 있죠. 핵심어가. 사회적인 어떤 실체, 현실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정의되어진다라는 거죠. 뭐에 의해서? digitalization, 디지털화에 의해서. 계속 핵심 내용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제목 잡기는요. 이런 핵심어가 쏙쏙 들어가 있어야지 그게 정답이에요.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제목 찾기는 그래. 주제문이나 다른 요지 주장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제목 찾기는 핵심어가 꼭 들어가 있는 애가 정답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정답 찾아보도록 해보죠. 자, remaking identities on SNS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 SNS 상에서의 어떤 정체성을 다시 만들기 했는데 우리 SNS가 핵심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해보죠. linguistic turn versus digital turn 했는데 여러분들 중간에 linguistic turn은 이 digital turn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살짝 언급된 그런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versus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게 vs잖아. vs니까 이거 대 이거 이런 느낌인데 대결구도 전혀 아니거든요. 쟤네들은 하찮아. 얘네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그 다음에 3번 보죠. How to share information in the digital age 하니까 디지털 시대에 정보 공유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보 공유의 방법은 아니죠. 정말 핵심어가 1도 안 들어갔어요. 자, 그럼 4번 보죠. Digitalization 일단은 제 보이고 within the context of social reality 했는데 context가 어떤 그런 배경, 환경 이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현실의 그런 맥락, 배경 속에서의 디지털화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제목 찾기 4번으로 마무리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9번까지 봤고요. 또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0번은 있잖아요. 우리 화면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일단 전체 맥락을 잠깐 제가 살펴드리고 바로 정답 찾아볼게요. 저는 이번에 출제 교수님이 어떤 면에서 좀 이렇게 되기 쉽지가 않은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나타낼 때는 그 1, 2, 3, 4번이 A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 B로 시작을 하고 C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1번이 대놓고 C, A, B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되게 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친절한 교수님이 아니겠느냐. 너네들이 한 문제라도 더 맞춰라. 뭐 저의 이제 약간 망상입니다. 근데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해볼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제시된 문장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단락별로 제가 보면서 조합을 해갖고 바로 정답 한번 이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죠. Growing concern about global climate change has motivated activists to organize not only campaigns against fossil fuel extraction consumption, but also campaigns to support renewable energy 이렇게 났는데 자, 그럼 보도록 해보죠. 이런 어떤 전 세계의 어떤 그런 기후변화, 지구의 기후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점점 더 날로 늘어가는 우려 이런 것들이 자, 동기부여를 계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환경 활동주의자들이죠. 이 활동가들이 organize 하는 거야. 자, 뭐를 조직을 하냐면은 캠페인을 조직을 하는데 그 캠페인들이 not only 버덜소로 걸려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캠페인은 어떤 캠페인이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보도록 해보죠. 화석연료. 이게 바로 이제 사실 환경 오염의 그 원흉이 되는 건데 화석 그런 연료의 추출 소비에 맞서는 반대하는 캠페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건 반대야. 그 다음에 보시면은 to support renewable energy 하니까 재생가능 에너지를 지지하는 캠페인 이런 것들을 조직하도록 계속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가들이 딱 보니까 점점 더 지구의 기후변화가 심해져. 그러다 보니까 저거는 반대하고 얘는 지지해주자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칭어 그 다음에 또 연결사 이런 것들이 이제 단서가 되는 건데 A단락 먼저 잠깐 보도록 해보죠. A단락에 뭐가 나왔냐면 This Solar Cooperative가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러한 태양광 cooperative 협동조합 이 정도예요. 그럼 여러분들 this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전에는 반드시 이런 solar cooperative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태양광 협동조합. 그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야. 제시문에는 없으니까 A는 처음에 못 나오는 거예요.
버리고 비단락 가보죠. similarly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similarly 하게 되면 이건 유사하게 마찬가지로란 뜻이기 때문에 앞단락에 있었던 어떤 내용과 이 similarly 이후로 이어지는 내용은 상당히 비슷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 B번 볼게요. 자, 뭐 어떤 내용이 나는지 볼게요. 이건 좀 해석을 해볼게요. Renewable energy enthusiasts from the United States 이렇게 나왔는데, 자 보시면은 미국에서 온 미국 출신의 미국의 재생 가능 에너지에 어떤 그런 열정 가득한 사람들이죠. 이런 어떤 그런 애호가들, 이런 사람들은 have founded. 자, 뭐를 설립을 했냐면 the Clean Energy Collective 이렇게 나왔는데 클린 에너지 콜렉티브라는 그런 회사를 설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뭐냐면은 has pioneered the model of delivering clean power generation 했는데 아주 깨끗한 그런 전력 그런 생산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전달해주는 그런 모형의 도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마찬가지로 하면서 미국 출신이야. 그 다음에 에너지 애호가들이야. 재생에너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단체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일단은 제시 문장 다음에 바로 오기에는 비슷하게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좀 아닌 듯 보이죠. 자, 그 다음 C번 보죠. Environmental activists frustrated with the UK government inability blah blah 이렇게 나왔는데 자, 보시면은 환경 활동가들이에요. 이 사람들 우리가 어디서 봤더라? 이 사람들 어디서 봤더라? 제시 문장에서 봤습니다. 제시 문장에서 거기 보시면 정확하게 거기 activist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이어가 볼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좌절했네. 근데 뭐 때문에 좌절했는지 보도록 해볼게요. 자, 보시면 영국 정부의 어떤 실패 때문에 좌절을 한 사람들이야. 근데 뭐에 대해서 실패를 했냐면 to rapidly accelerate the growth of renewable energy industries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여기까지인데 아주 빠르게 자, 보시면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거에 실패한 영국 정부에 대해서 실망한 이런 환경 애호가들이 have formed. 일단 실망을 해서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 그게 바로 뭐냐면 The Westmill Wind Farm Cooperative에서 코오퍼러티브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협동조합 형태죠. 근데 여기선 중요한 건 윈드 farm이에요. 풍력 에너지입니다. 풍력 에너지 이런 어떤 협동조합을 우리가 형성을 했다라는 거죠.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 조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딱 결정을 해야 돼요. 마음의 결정. A 아니야. B 단락 아니었어. 그럼 누구죠? C예요. C. 근데 C인데 C 부분의 뒷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The Westmill Wind Farm Cooperative has inspired인데 바로 만들어졌던 이 단체. 이 단체가 사실 영국에서 만든 단체잖아요. 이 단체가 영감을 줬네. 누구에게? Local citizens, 어떤 지역에 있는 그런 시민들에게. 근데 뭐를 하더라고? To form the Westmill Solar Cooperative 하니까 Westmill 한 다음에 여기 의미가 있는 애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태양광 협동조합을 형성하도록 영감을 준 거예요. 태양광이 등장을 하셨어요. 그럼 태양광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 다음은 딱 바로 나오죠. 태양광 나왔으니까 C 다음에 누구로 할까? A의 This Solar Cooperative. 그래서 영국의 상황이에요. 이 내용들은. 영국에 대한 상황들이 얘기가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하면서 B 단락으로 넘어가면서 미국 애들도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더라. 이렇게 딱 얘기가 마무리가 돼야 되겠네요. 전체 지문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도를 대비하시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저랑 이런 어떤 일관성 관련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게 되겠지만 제가 엄청 세뇌시켜 드릴 거예요. 이렇게 풀어라. 여기는 버려라. 여기는 보태라. 그거를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11번은 여러분들 생활영어 패턴이라서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터스텔라 봤다라고 이제 영화 본 자랑을 해요. 근데 it was really good. 정말로 좋았어. 이렇게 또 사족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really? 정말? 블라블라? 이렇게 이제 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the special effect라고 합니다. 특수 효과야. 그럼 뭘 물어봤겠어요? 인터스텔라 재밌었어. 정말? 뭐가 되게 괜찮았어? 특수 효과야. 이게 바로 순리죠. 그래서 정답은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죠. 뭐가 가장 마음에 들었니? 이 정도. 자, 그럼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두 사람의 대화 중 가장 어색한 것은 있는데 쭉쭉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I must give today.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이 연설에 대해서 너무 긴장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거는 냉정함을 유지하는 거야. 차분함을 유지하는 거야. 뭐 나름대로 꿀팁 좋습니다. 자, 2번 보죠. You know what? 너 그거 알아? Minsu and using are tying the knot. 이렇게 나는데 tying은 동사 원형이 묶다라는 뜻의 tie예요.
그래서 노트가 진짜 끈이거든. 쟤하고 얘 끈이 엮였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뭘까? 결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은 민수하고 유진이 결혼한대. Good for them. 잘 됐구나. When are they getting married? 해서 그들이 언제 결혼할 건데? 너무 괜찮은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tied not라고 하는 이 관용구를 알고 있었느냐의 문제인데 당연히 뭐 제 교재도 있고 우리가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많이 풀었던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다음 3번. A 2-month vacation 했는데 2달간의 그런 휴가네요. Just passed like 1 week. 일주일처럼 지나갔다. 양심 없다. 그쵸? 2달 쉬어놓고 일주일 같았대. 그쵸? A new semester. 새로운 학기가 around the corner. 이제 코앞이네. 임박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학교 가야 돼. 그랬더니 that's the word. 그게 내 말이야. 이런 정도야. 내 말이 그 말이야. 대충 그런 느낌. 동감. Vacation has dragged on for weeks인데 자, 이 휴가 또는 뭐 방학이 몇 주간 질질 끌어졌어. 그러니까 늘어졌다라는 거니까 이건 뒤로 밀려졌다는 얘기예요. 되게 안 맞죠. 잘 쉬고 와서 한 얘기인데. 정답은 3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How do you say water in French 하니까 프랑스어로 water 뭐라고 말해?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표현 또 나왔어. On the tip of my tongue. 몇 년 전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뭐 당연히 많이 했던 표현인데 혀끝에서 뱅뱅 도는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요 정도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저 기억나요. 예, 이겁니다. 발음은 각자 알아서. 네. 정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올해는 너무나 자비로웠어요. 내용 일치 문제가. 일단은 선택지가 우리말로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정답 읽다가 보면은 바로 거의 뭐 이제 보시면은 선택지 순서대로 지문의 순서기 때문에 정답이 앞쪽에 있었죠. 바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해당되는 부분만 놓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자, 2번 볼게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여성들의 대화 주제는 건강에서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이제 가스핑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여기 한번 내용 보도록 해보죠. 자, 지금 이쪽이에요. Women's conversations 이렇게 나왔는데 range from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rom A to B 하면은 A로부터 B의 범위에 이르다. 이 정도죠. range까지 해서. 그러면서 그래 보게 되면 여성들의 대화는 건강에서 뭐 집에, 주택, 그 다음에 politics, 정치에서 fashion, 그 다음에 영화에서 가족, 그 다음에 교육에서 관계 문제 이런 것들에 이른다라는 거죠. 하지만 스포츠는 absent란 단어는 기본이잖아. 부재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하지만 스포츠는 두드러지게 없더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후수라는 내용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스포츠는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열광하는 그런 뭐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걸 찾는 거니까 정답은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특정 스포츠에 대해서 되게 진심인 편인데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그래서 살짝 좀 놨습니다. 마음을 비워냈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13번까지 보셨고 14번 또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4번 관련 문제는 내가 뭐를 키워드로 삼으라고 했더라? 그렇죠. 이제 지금 보시면 1번이 중간부터 시작이 됐는데 제시 문장은 잘 읽어내는 게 맞아요. 핵심어 흐름 잡아주시는데 읽다가 보면은 주어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 주어가 바뀌는 지점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걔가 좀 약간 수상한 번호가 나왔을 때는 그 번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하고 그 이전의 그런 내용이 연결이 되는지 마는지 그것도 이제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There was no divide between science, philosophy, and magic in the 15th century. 이렇게 나왔는데 15세기 얘기입니다. 15세기에는 구분이 없었대요. 과학하고 철학하고 마술, 마법. 그쵸? 약간 좀 이렇게 경계가 없는. 자, all three. 이 모든 것들은 came under the general heading of natural philosophy 했는데 그렇군요. 자연 철학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왔다라는 거죠. 얘네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자연 철학이다 너네들은 이렇게 명명을 했나 봐요. 그 다음 보죠. Central to the development of natural philosophy was the recovery of classical authors. 이렇게 나왔는데 자, 굉장히 뭐가 중심에 있었었냐면 여기 보시면은 형용사로 시작된 어구가 나오면서 주어 동사의 도치가 이루어진 그런 문장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알아두면은 독해할 때 굉장히 좋죠. 도움이 되죠. 자, 같이 한번 내용 보도록 해보죠. 자, 보시면은 이런 고전 그런 작가들이죠. 고전 작가들의
recovery, 어떤 회복 이런 것들은 뭐에 있었었냐면은 이런 것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뒀냐면 이런 자연 철학의 발전 이런 것들에 이제 중심을 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은 most importantly the work of Aristotle인데 말 그대로 아리스토텔의 그런 작품에 대부분은 이런 작품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classical authors, 어떤 고전의 그런 작가들 있잖아.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회복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자연 철학 발전의 중심이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보죠. 2번. Humanists quickly realized the power of the printing press for spreading their knowledge 했는데 어머, 어떻게 주어가 바뀌었어. 그죠?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부터 얘기했던 거는 이런 애들이 자연 철학이었다. 자연 철학의 중심 부분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 이렇게 나는데 갑자기 휴머니스트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깨달았는데 뭐를 깨달았냐면 프린팅 프레스의 어떤 그런 능력 말 그대로 인쇄술의 능력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식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약간 좀 수상한데 3번으로 넘어가 보죠. At the beginning of the 15th century 이렇게 나왔는데 15세기 초에 Aristotle, 아리스토텔레스는 remained the basis for all scholastic speculation 해서 모든 학문적인 그런 어떤 speculation, 어떤 사색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을 위한 기반이었다라는 거죠. 뭐에 대한 philosophy 그리고 science, 과학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은 사문 보시면 알겠지만은 1번의 내용에 연결이 되는 내용이지 사실 휴머니스트들이 뭐 프린팅 프레스의 위력을 깨달았다 이런 내용하고 연결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번에 이어지는 내용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내용들이 앞쪽에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고전 그런 어떤 작가들에 대한 어떤 연구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흐름상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몇 번인 것으로 2번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어법성 판단 보도록 해보죠. 자, 1번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찾습니다. 자, fire following an earthquake is of special interest to the insurance industry 이렇게 났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뭘까요?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죠. 야, 지금 보시면은 현재 분사 following이 이끄는 이 분사구가 전체 주어인 명사 fire를 꾸며줍니다. 근데 이 와중에 follow가 타동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능동의 현재 분사가 이어졌고 얘에 대한 새끼 목적어조로 an earthquake, 지진이 뒤에 붙었어요. 괜찮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에 따라 붙는 화재 이렇게 되는 거죠. 지진이 먼저 있고 그 다음 화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진을 따라가는 그런 화재는 is of special interest인데 특별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어디에게? insurance industry는 말 그대로 보험 어떤 그런 산업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살짝 언급했던 내용이 또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특별히 중요해 이렇게 하는데 interest라고 하는 이건 명사거든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of 더하기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우리가 형용사구로 봅니다. 그쵸?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해갖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생님 특별히 흥미로운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specially 부사 이거 전환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얘 위치는 보시면 알겠지만 얘 주제를 알아야 돼. 얘 주제는 뭐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게 얘 주제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형용사 special을 써주는 게 오케이 맞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2번 보죠. Word processors were considered to be the ultimate tool for a typist in the past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워드 프로세서가 등장을 했고 자, BPP were considered가 등장을 했는데 투부정사가 연결됐다. 여러분들 consider, 오형식 구조였던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형식 구조일 때는 주어 consider 나와준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보로 투부정사가 와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목적어였던 word processors가 전체 주어로 빠지면서 BPP, considered, be considered 수동태 동사로 나왔고 그 다음에 목적보 절대 안 버렸던 거 기억하시죠? 투부정사 형태가 그대로 이어진 올바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죠. Element of income in a cash forecast will be vary according to the blah blah 이렇게 나왔는데 아, 여기부터 벌써 틀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will 더하기 동사 원형까지는 뭐 그렇다 쳐. 근데 be 다음에 다시 또 동사 원형 vary가 어떻게 오냐라는 거죠. 보통 vary는 자타동사로도 다 쓰지만 자동사로 좀 많이 쓰는 동사예요. 뭐뭐에 따라 다를 것이다, 뭐뭐에 따라 다양하다 이 정도 표현이 되는 거니까 be 없애주시고 will vary 이 정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The world's first digital camera was created. 수동태 전형적인 구조네요. 그 다음에 in 1975년 정확하게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시제일치 차원에서 it was created. 적절하게 시제, 태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올바른 문장이고요. 정답은 3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네요.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자, 여러분 16번 같은 경우는 앞쪽에 있는데 사실 이렇게 앞쪽에 있을 때는 많이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동사구를 잠깐 보시면 speed up 하면은 말 그대로 속도를 이렇게 가속화시키는 거고 2번에 weigh on 하게 되면 무게를 거기다 딱 놓는 거야. 이게 뭐냐면 압박하다. 또는 뭐 괴롭히다.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는 거죠. 무게를 딱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에 lead to 하면은 뭐 이끌다. result in 하면은 초래하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여기서도 출제 교수가 너무 너그러웠어요. 지문 길이도 짧았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사실은 어떤 결과를 이끄는 거예요. 문맥상 같은 그런 동사구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린 센스를 발휘하는 거야. 3번하고 4번 너네들은 이제 아니구나. 정답이 아니구나. 1번하고 2번만 흐름을 잡아주면 되겠구나. 속도를 가속화시키거나 어떤 것들은 괴롭히거나. 긍정, 부정?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The slowing of China's economy from historically high rate of growth 이렇게 났는데 자, 이런 중국 경제의 그런 slowing, 둔화예요. 중국 경제가 좀 느려졌어. 자, 근데 뭐로부터의 둔화냐면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그런 성장률 이런 것들로부터의 둔화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걔네들이 엄청 성장이 되게 빨랐는데 역사적일 정도로. 근데 그게 둔화가 됐어. 그것은 has long been expected to grow elsewhere 했는데 그 밖에 자 그런 성장이 되는 거죠. 그 밖에 다른 곳에서의 성장을 블라블라 할 것으로 오랫동안 기대가 되어졌다. 예상이 되어졌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되게 엄청나게 성장을 빠르게 했는데 그게 약간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밖에 다른 성장을 어떻게 했겠냐라는 거죠. 적어도 가속화시키진 않았을 거예요. 느려졌겠죠. 오히려. 그래서 뒤에 내용 보시면은 the China that had been growing at 10% for 30 years에서 구체적인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30년 동안 10% 정도로 성장을 했던 중국, 이런 중국이 was a powerful source of fear for much of what drove the global economy forward인데 세계 경제가 앞으로 계속 forward,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 그런 것, 그래서 나아가는 그런 것에 상당수 많은 부분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그런 자원, 원천이었었다라는 거죠. 중국이 과거엔 이랬어요. 근데 the growth rate는 has slowed, 느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Official figure, 공식적인 수치로는 7% 정도로까지.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거는 그 밖에 다른 곳의 성장을 도대체 뭐 하겠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압박을 해준다거나 좀 안 좋은 결과, 괴롭힌다거나 타격을 주거나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동사구 표현은 여기서는 2번이 가장 적합합니다. 정답 2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7번 밑줄친 부분에 들어갈 거 이제 보도록 해볼 건데요. 역시 이제 요것도 이제 상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한번 내용 보면서 정답 찾아보도록 해보죠. As more and more leaders, 점점 더 많은 그런 지도자들이죠. 리더들이 work remotely, 자, 원격으로 멀리 떨어져서 근무를 하고요. 혹은 with teams scattered around the nation or the globe인데, 자, 전국에 걸쳐서 또는 뭐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팀들하고 이렇게 일을 함에 따라 as well as with consultants and freelancers 있는데, 자, 보시면 이제 어떤 consultant라던가 freelancer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 예전에는 consultant, freelancer 이런 사람들은 회사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원래 떨어져 있었어. 근데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팀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원격으로. 이렇게 이제 지도자들이 이렇게 함에 따라서 you will have to give them 그들에게 더 많은 블라블라를 줘야만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야. 직원들이. 그러면은 그 팀에게 내지는 우리가 뭐 컨설턴트, 프리랜서들에게 좀 더 많은 뭐를 줘야 되겠냐라는 거죠. 자, 뒤에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해보죠. The more trust you bestow 했는데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신뢰를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믿어야 돼, 그 사람들을. 신뢰를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the more others trust you 했는데 자, 보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더 많이 믿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신뢰를 주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나를 믿어. 그래서 I'm convinced, 나는 확신을 하건대 there is a direct correlation 했는데 직접적인 상호관계가 존재한다. 뭐 사이에 job satisfaction, 어떤 직업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how empowered people are to fully execute their job 이렇게 놨는데 자 보시면은 얼마나 empowered 어떤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충분히 그들의 일을 실행할 수 있는가 사이의 그런 관계라는 거죠. 뭐 하지 않고서 without someone shading them 이렇게 놨는데 자 누군가가 그들에게 매번 가는 그 발걸음마다 그늘을 들이우지 않고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그 팀이든 프리랜서든 컨설턴트든 믿고 걔네들이 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를 그들에게 줘야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들에게 그걸 한번 찾아보자라는 건데 일을 줘요? 이미 일은 줬어. 보상인가요? 이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 restriction, 제한 규제인데 이런 거는 부정적인 거는 들어갈 수 없어요. 4번의 autonomy인데 autonomy 하게 되면 자율성이라는 뜻이잖아요. 뭐 하는 거야? 믿고 걔네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 이게 내용이었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정답은 4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8번 다음 글의 요지인데 요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제가 포인트만 딱딱 잡아드리고 정답 체킹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주데이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we are largely defined by our actions에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정의를 받게 된다는 거죠. 정의가 내려진다는 거죠. 라고 senior rabbi에서 우리가 랍비라고 많이 번역하죠. 거기 스승의 개념인데 rabbi, senior rabbi인 이런 사람이 말을 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you can't really be an armchair do-gooder 이렇게 나는데 여러분 armchair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게 편안한 armchair잖아요. 근데 armchair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탁상 공론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블라블라 썰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do-gooder 했는데 do-gooder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약간 개혁가들이에요. 약간 뭔가 사회적인 그런 계량주의자 이런 것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는 armchair do-gooder 이런 사람들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개념은 뭐하고 관련이냐면은 the Jewish notion of tikkun olam 했는데 뭐 이제 어떤 유태인의 이런 개념하고 근데 관련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거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repair the world. 세계를 수리해. 세계를 고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to mend what's been broken에서 이게 바로 어떤 의미냐면은 부서진 것, 망가진 것을 다시 또 우리가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주냐면은 not only take care of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each other, 서로도 돌보게 하고요. to build a better world around us에서 또 나왔죠. 좀 더 나은 세상, 우리 주변에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체 계속 그 골자입니다. 오케이?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집어낸 그런 선택지가 있어요. 정답은 우리가 몇 번이다?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heal the world, 이 세상을 구하는 거, 그거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렇게 우리가 work, 일을 해야만 한다.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은 이제 거의 하단 부분에 이제 연결사들이 있는데 한번 쭉쭉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죠. Ancient philosophers and spiritual teachers 이렇게 났는데 고대의 어떤 철학자들, 그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스승들 이런 사람들은 understood the need, 필요성을 이해를 했어요. 근데 뭐에 대한 필요성이냐면 to balance the positive with the negative 했는데 약간 대비를 이루는 개념이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의 필요성을 이해한 거야. 위대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보시면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인 거, 낙관주의야, 비관주의, 그다음에 성공에 대한 어떤 그런 striving, 노력, 그다음에 성공과 그다음에 security with an openness to failure and uncertainty 이렇게 났는데 자 보시면은 openness 어떤 개방성을 가지고 성공과 어떤 그런 안정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 그거와 실패와 uncertainty 불확실성 이런 것들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 이런 것들을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냐면 the Stoics 했는데 스토아학파들이죠. 스토아학파는 recommended 뭐를 권유했냐면 the premeditation of evils에서 말 그대로 악행 이런 것들이죠.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것들에 대한 미리 하는 예측 이런 것들을 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premeditation 좀 어려우니까 바로 설명해 줍니다. 뭐냐면 의도적으로 the worst case scenario 하니까 최악의 경우의 시나리오를 한번 시각화해 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가장 내가 만약에 안 좋은 이런 경우라면 어쩌지? 이제 요거를 이제 여기서 권하고 있었던 거죠. 스토아학파가. 이것은 tends to reduce anxiety about the future 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을 감소시켜주는 경향이 있어요. 뒤에 내용이 나오죠. When you soberly picture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냉정하게 그림을 그릴 때
자,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얼마나 그 일들이 안 좋게 돌아갈 것인가. In reality, 현실 속에서. 이렇게 했을 때 you usually conclude.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You could cope. 여러분들이 좀 대처할 수 있겠다. 그래, 최악은 이럴 건데 그럴 땐 내가 이 정도는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 보죠. 자, 뭐가 들어가고 they nodded. 자, 그들은 이제 뭐에 주목을 했느냐. Imagining that you might lose the relationships and positions you currently enjoy.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소유물, 이런 것들을 상실할 수도 있다. 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이 You're gratitude for having them now인데 그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여러분들의 감사함 이런 것들을 늘려준다라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했었을 때 현재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이거는 사실 이전에 있었던 내용하고 굉장히 맥락이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선택지를 보시면은 1번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못 오고 4번에 however 그러나 절대 안 되죠. 정답은 몇 번하고 몇 번? 2번에 furthermore, 3번에 besides, 게다가 더욱이 요 정도가 적절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 B번 바로 연결됐네요. 자, 근데 뭐가 들어가죠? 들어가고 positive thinking. 근데 긍정적인 사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나왔던 건 뭐죠?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다. 이건 부정적인 사고의 오히려 장점이었었는데 긍정적인 사고는 언제나 자, leans into the future. 미래에 좀 우리가 의지를 해요. 기대요. 그러면서 present pleasures에서 현재 어떤 그런 즐거움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긍정적인 사고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 완전히 대비를 이루는 그런 개념이니까 정답은 뭐 우리가 역접의 의미가 적절하겠네요. 그래서 대비를 나타내는 by contrast,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답은 복합적으로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넘어가 보죠. 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가 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포인트가 이거죠. 그리고 뭔가 조금 더 내용을 더 썰을 이어갑니다. Working offers more than financial security 이렇게 하는데 일을 한다라는 거, working 한다라는 것은 재정적인 안정성 그 이상을 제공한다. 그럼 여러분들 그 이전에는 뭐가 나왔겠어? 당연히 재정적인 안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working과 재정적인 안정의 관계. 그리고 이 뒤는 뭐가 나왔겠어요? 그 이상을 준다잖아. 그럼 그 이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지. 오케이? 네, 찾아보죠. Why do workaholics enjoy their jobs so much? 이렇게 하는데 왜 워커홀릭들이, 일벌레들이 그들의 일을 그렇게 많이 즐길까? 그쵸? 미친 듯이 일을 한단 말이죠. 막 즐기면서. 대체적으로는 because working offers some important advantages 되는데 이 working이라는 것이, 일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그런 중요한 장점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보도록 해보죠. 자, 그것은 provides people, 사람들에게 paychecks, 급여, 돈 이렇게 되는 거죠. 급여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a way, 근데 이건 어떤 방식이냐? To earn a living 하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는, 돈을 벌어들이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사실 요거하고 연결된 거니까 1번은 못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전환이 이루어지는 줄을 봐야 되는데 두 번째 뭐가 나냐면 이 provides people 한 다음에 그것은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뭐를 하냐면 self-confidence예요. 자신감. 그럼 자신감이 요거랑은 관련이 없지. 이거 이상이 자신감이죠. 그러면 벌써 끝. 해결이 났어요. 정답은 그래서 우리가 몇 번으로 볼 수 있다? 네, 2번에다가 주어진 문장을 삽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가 다 됐네요. 그래서 2021년도 지방직 사실은 이제 이 총평하고 해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제부터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을 잘 치르시고 또 앞으로 이어지는 면접을 또 기대하시는 수험생들은 마지막까지 최종 합격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를 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분들 저 헤더진하고 함께 다시 또 새로운 길을 같이 힘들지만 헤쳐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여러분들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2021년도 지방직 해설에 대한 총평가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애쓰셨습니다.